요즘에 전 세계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곳이 있죠. 바로 미국의 텍사스인데요. 근데 이런 핫플레이스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 텍사스에는 법인세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인데, 사실 텍사스에는 법인에 대한 세금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건 법인에 대한 세금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텍사스의 비밀, 그게 도대체 뭔지 이번에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텍사스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기업, 의외로 미국 기업보다도 저는 삼성이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처음 투자한 것은 최근이 아니고요. 무려 1996년입니다. 진짜 오래전에 투자를 결정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텍사스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다가 4월 5일자 기사를 보면 기존 계획보다 2배 투자를 결정했죠. 이 금액이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처음 투자했던 곳, 96년에 투자한 곳은 바로 오스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인구가 한 90만 돼요. 그러니까 투자할 만 했었는데, 테일러가 진짜 깜짝 투자였죠. 당시에 삼성이 투자를 결정하니까 블룸버그 기사가 테일러 이곳을 소개하면서 17,000명이 사는 쪼그라들던 도시인데 삼성이 투자를 결정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경제도 당시에 기사를 냈는데, 소 키우던 시골 도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스틴 투자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야, 테일러 투자는 진짜 이만한 도시에다가 투자를 한 거니까 삼성이 지금 과감하게 텍사스를 향해서 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삼성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기업들이 텍사스로 본사를 옮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500대 기업 가운데 54개 기업이 텍사스에 본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가운데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석유 회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AT&T, 여기다가 오라클, 테슬라까지, 아니 이건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IT 산업이 텍사스를 본사로 두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텍사스란 동네가 그전까지만 해도 카우보이 동네, 석유의 동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미국의 500대 기업 가운데 54개, 10개 중에 1개가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텍사스에 여러 가지 지사 형태나 아니면 공장 형태로 들어와 있는데요. 토요타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버스사도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텍사스에 지사나 공장을 두고 있다는 점, 정말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텍사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2018년부터 23년까지 본사를 얼마나 텍사스로 옮겼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자, 이 붉은 동그라미는 본사가 빠져나간 곳입니다. 클수록 더 많은 본사가 빠져나간 거고요. 파란 동그라미는 본사가 들어온 곳입니다. 동그라미가 클수록 많은 본사가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헤드쿼터 개수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79개나 빠져나갔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에서는 이렇게 본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본사들이, 헤드쿼터들이 어디로 갔느냐? 다 텍사스로 왔습니다. 거의 다예요. 그래서 오스틴, 휴스턴, 달라스 같은 곳으로 거의 다 옮겨왔죠. 나머지가 조금 있는데 그에 비해서 텍사스가 진짜 싹쓸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부의 이동이 지금 텍사스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헤드쿼터만 옮기는 게 아니라 제2캠퍼스를 짓는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이 텍사스를 가장 중요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 본사는 쿠퍼티노에 그대로 두고 있지만 두 번째로 큰 캠퍼스는 텍사스 오스틴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캠퍼스, 바로 텍사스 달라스의 캠퍼스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핫플 중에 핫플이 텍사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텍사스로 글로벌 기업들이 옮겨가고 미국 기업들도 다 옮겨오니까 당연히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텍사스의 성장률은 2위를 기록했는데 5.7%나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 노스다코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근데 노스다코타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사실 작은 주거든요. 이에 비해서 텍사스처럼 굉장히 인구도 많고 거대한 주가 5.7%나 성장했다. 텍사스가 진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도 변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인구가 줄어들었고, 텍사스나 플로리다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보세요. 인구가 가장 많은 주긴 하지만 인구가 빠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텍사스는 6% 가까이 인구가 늘었고요. 플로리다도 6%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뉴욕도 3%가 넘게 인구가 빠졌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나라가 아니죠. 간접 선거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선거인단의 숫자가 그 주의 파워를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인데 선거인단 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4년 선거에서 그전 선거와 다르게 선거인단 수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명이 줄었고 텍사스는 2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플로리다도 1명이 늘었고 뉴욕도 1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주입니다. 이에 비해서 트럼프한테 유리한 주 텍사스나 플로리다의 인구가 늘어났다. 그래서 선거인단 숫자가 무려 3명이나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지 않아도 여론조사하면 스윙 스테이트 왔다 갔다 하는 주에서 트럼프가 유리한데 텍사스나 플로리다는 공화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선거인단 수가 늘어났으니 트럼프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겠죠. 이렇게 정치까지 영향을 주는 게 텍사스의 인구 변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미국인들은 남부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따뜻한 남쪽 나라?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텍사스가 진짜 더운 곳이거든요. 여름에 텍사스 가면 진짜 더위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고요. 겨울에 또 바람도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고 해서 쾌적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는 아닌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 텍사스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해지죠. 그런데 법인세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텍사스에 법인세가 없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지도를 보면 텍사스에 마치 법인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텍스 파운데이션의 자료인데 색깔이 짙을수록 법인세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뉴저지 같은 곳, 야, 여기는 진짜 법인세 높거든요. 캘리포니아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여기가 회색이니까 텍사스는 세금이 없구나. 그래서 법인세가 없으니까 본사를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기는구나. 이렇게 자꾸 기사를 쓰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계약서 우리가 쓸 때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뭐죠? 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이렇게 작게 써있는 깨알 같은 글씨 때문에 우리가 당한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텍사스에 법인세라고 부르는 세금은 없는 게 맞는데 이걸 대체하는 다른 세금이 굉장히 무겁게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법인세가 없는 대신 더 무서운 총매출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이익이 안 나면 법인세도 없습니다. 근데 텍사스는요, 아예 매출에다가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이게 세율이 낮아 보여요. 왜냐? 매출의 0.75%. 그러니까 어떤 언론은 세율이 0%대로 낮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쓰는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익의 8.8%를 부과하는 캘리포니아. 이건 순한 맛입니다. 매출에다가 때려버리니까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세금인데 그러다 보니 여기서 순위를 보면 짙은 색깔일수록 법인에 대해서 무겁게 세금을 물리는 주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도 짙은 색깔, 텍사스도 짙은 색깔인데 순위가 차이 납니다. 텍사스가 47위,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46위. 그러니까 어디가 더 무겁게 세금을 물린다? 간발의 차이지만 텍사스의 법인에 대한 세금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에다 그냥 때려버리니 이게 세금 부담이 진짜 큰 거죠. 총 매출세,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번역이 좀 애매한데 제가 그냥 총 매출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더 좋은 번역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진짜 궁금해지잖아요. 이렇게 법인세가 낮은 것도 아닌데 왜 텍사스로 다 옮겨가느냐.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세는 줄일 수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거,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텍사스로 옮기는 거거든요. 자, 코스타에 난 기사인데 CBRE를 인용한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 본사를 실리콘밸리에서 오스틴으로 이전하면 테크 직원 임금의 15에서 2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죠. 이게 실제로 그래요. 텍사스로 본사를 옮기기만 하면 같은 직원이라도 임금을 80%만 지급해도 충분히 만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주소득세가 없습니다. 미국에는요, 연방소득세도 있고 주마다 부과하는 주소득세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세율이 최고 13.3%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테크 기업 직원들은 임금이 높잖아요. 막 50만 달러 이렇게 높아지니까 13.3%를 주세금으로도 내야 되거든요. 연방세금도 내기 힘든데 주세금까지 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개인 주소득세가 없으니까 텍사스로만 옮기면 자동으로 13% 임금 낮아도 얼마든지 테크 기업 직원들이 만족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로 옮겨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함정이 있습니다. 주소득세는 없는데
부동산세는 텍사스가 훨씬 높습니다. 캘리포니아는 0.7%, 텍사스는 1.9%입니다. 이것만 보면 야, 부동산세 1.9%. 이게 생각보다 무거운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집값의 1.9%를 해마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1,900만 원을 해마다 내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정부에다가 월세 내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캘리포니아는 이게 0.7%니까 텍사스보다 세율이 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없느냐? 텍사스는 아직 집값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주거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세금도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텍사스에서 부동산세가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를 대체하게 되면 집값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게 세금 폭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좀 있지만 지금 당장은 텍사스로 본사를 옮기는 게 직원들이 훨씬 더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와 노숙자를 피해서 본사를 이동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텍사스도 범죄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은 아닌데 문제는 다운타운입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뉴욕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운타운에 워낙 범죄가 많아지고 노숙자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뉴욕이나 예전에 샌프란시스코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출근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가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본사를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엔 값싼 주택 가격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요. 자, 중간 가격, 주택의 중간 가격인데 2024년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집값의 중간 가격이 80만 달러나 됩니다. 이게 정말 비싼 거잖아요. 아, 물론 서울 집값보다 싼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캘리포니아는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 내륙으로 하면 시골도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 다 평균을 해도 80만 달러라는 얘기니까 진짜 집값이 비싼 거죠. 그에 비하면 텍사스는 36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텍사스로 옮기기만 하면 만세 외치는 거죠. 왜? 집값이 이렇게 싸지니까 훨씬 더 쾌적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집보다 텍사스의 집들이 주거 환경이 좋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왜? 넓은 수영장에다가 그다음에 정원에다가 이런 집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도시 단위로 비교하면 이 격차가 더 커지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집값의 중간값은 무려 13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8억 원이나 되거든요. 야, 이 중간 가격이 18억 원이니까 역시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근데 도시 단위로 봤을 때 텍사스의 대부분 도시들은 한 36만 달러면 됩니다. 오스틴이 비싼데 거기도 뭐 6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비싼 거지만 그래도 샌프란시스코의 반값밖에 안 되니까 텍사스로 옮기면 주거비가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월급을 좀 덜 줘도 텍사스가 살기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니, 주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어떻게 주재정을 꾸려나가는 거냐? 텍사스는 무슨 마술이라도 부리는 거냐? 이런 궁금함이 드실 텐데요. 사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바로 석유나 가스가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금이 있느냐? 바로 석유, 가스 생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석유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사우디가 감산을 한 걸 전부 다 이 텍사스에서 메꿨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는 오른 상태에서 텍사스의 석유 생산량은 2배 이상 늘어나니까 석유 생산세가 엄청나게 많이 거친 겁니다. 얼마나 거쳤냐? 이 가버닝이란 이 저널을 보면 260억 달러가 지난해에 거쳤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가 아니잖아요. 주정부인데 36조 원이 거쳤습니다. 이렇게 초과 세수가 들어오니까 텍사스는 완전히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돌려주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텍사스 주민들은 와, 만세 만세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는데 텍사스는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서 오히려 세금을 돌려주는 사태까지 일어나니 미국의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텍사스로 옮겨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텍사스의 석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럽긴 한데 우리나라의 석유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텍사스에서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석유 왕국이면 대체로 석유에 의존하지 다른 일을 벌리지 않잖아요. 근데 텍사스 주정부가 진짜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걷어서 어디다 지원을 했냐? 신재생에 올인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진짜 여기에는 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아리백 선언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만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화석 에너지만 사용한다. 그러면 본사를 여기다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너무너무 잘 아는 텍사스가 어떤 작전을 폈냐? 석유가 그렇게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도 이 돈으로 세금을 거둔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됐느냐? 2022년 대비 2035년에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발전을 2배로 늘립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여기다 본사를 옮길 만한 유인이 충분해진 거죠. 사실 요즘에 굴뚝산업하고 빅테크 기업이 에너지를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굴뚝산업은 얼마든지 값싼 에너지기만 하면 뭐든 사용하겠다 이런 자세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뭐 나쁘게 말하면 약간 가식적인데 자기들만 지금 신재생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근데 이 선언 때문에 뭐가 갈리느냐? 신재생에너지가 없으면 빅테크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큰 약점이죠. 만약에 굴뚝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계속 가져가겠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앞으로 빅테크 기업 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도록 유도하려면 반드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짓느냐? 제가 한번 지식 한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덴마크에 다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3%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AI에 질문을 했는데 이게 지구를 파괴하는 화석 에너지를 사용했다 그러면 AI 업체들의 명분이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굴뚝산업은 모르겠고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바우처를 사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했다는 그 증명서가 필요한 겁니다. 텍사스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값싼 에너지는 값싼 에너지대로 공급을 하고 텍사스에 본사를 옮긴 빅테크한테는 바우처를 팔아서 빅테크 기업들한테 명분을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본사를 유치하고 그 과정에서 텍사스의 성장 동력을 화석에너지 석유에서 앞으로 AI나 아니면 스마트 산업 이쪽으로 넘어가겠다는 사실상 텍사스의 놀라운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건데요. 야, 이 텍사스 주지사는 진짜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부럽기도 하고요. 이런 정치적 리더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주지사 수준이 아니라 국가 수준에선 더욱더 필요한 게 이렇게 똑똑한 리더가 있어야 사실은 국가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신산업으로 산업의 형태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텍사스의 4대 무기 첫 번째는 값싼 집값입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이 집값이 쌌던 2010년대에 독일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독일의 대기업의 임금이 더 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유가 좀 있었던 게 독일은 사실은 뭐 고용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임금이 좀 싼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임금이 낮으면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이거 살기가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쌉니다. 이게 당시만 해도 독일의 경쟁력이었어요. 물론 최근에는 독일도 집값이 올랐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대만 해도 독일 집값이 싸니까 값싼 임금을 받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만큼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죠. 독일인들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이유가 뭐냐?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전 임금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싸다는 건 사실 임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또는 그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진짜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집값이 비싸면 결국은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집값이 비싸지면 그 나라의 경쟁력도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임금을 높여야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죠. 왜? 집을 사느라고 평생 노예가 되니까 이것 때문에 제대로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소비가 사라졌죠. 실종됐습니다. 그러니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집값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상황인 게 집값이 이제 비싸져 버리니까
이게 만약에 폭락을 한다. 그럼 경제가 또 망하겠죠? 처음부터 집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잘 기울였어야 되는데 이미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 모두가 집의 노예가 되는 바람에 집값이 떨어져도 경제가 위험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집값이 계속 비싸면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나라 경제가 빠진 겁니다. 자, 근데 텍사스는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실 미국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 서울처럼 됐어요. 근데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버려버리고 텍사스로 가면 됩니다. 뉴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텍사스로 가면 돼요. 거기는 다시 집값이 싸지고, 그러니까 노동력 가격도 낮출 수 있고, 더구나 심지어 여기 소득세도 낮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펑펑 나와요. 심지어 신재생에너지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 텍사스의 4대 무기가 너무나도 부러운 거고, 미국이란 나라가 땅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가 이동해서 경쟁력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미국의 진짜 강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텍사스가 꼭 강점만 있냐? 그건 아니죠. 일단 텍사스의 기후가 나쁩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을 계속 맞이하고 있고요. 겨울이 되면 강풍이 불고 심지어 토네이도에 우박까지 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치솟는 집값. 이게 오스틴 같은 경우가 심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중간 가격이 60만 달러가 넘었는데 이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스틴만 놓고 보면 야, 이거 더 이상 텍사스로 옮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텍사스로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몰려가면서 택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집값 오르는 속도가 벌써부터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재산세가 작동되겠죠? 재산세가 1.9%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에는 여전히 약점은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한동안 텍사스가 핫플레이스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이 약점이 작동되는 건 제가 보기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경쟁력이 떨어진 대신 텍사스의 강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한국도 우리 내에서 뭐 텍사스 같은 지역을 하나 찾아낸다든가 이런 뭔가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든가 뭐 지역 거점을 만든다든가 이게 말로만 좀 하지 말고 진짜로 제대로 된 계획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시장 기능을 통해서 이런 도시가 육성되도록 정부가 뭔가 유인책을 만들어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국토가 좁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우리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꽤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 지역 개발이라는 게 진짜 텍사스처럼 잘 된다면 우리나라도 역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